네, 안녕하세요. 최필현 작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1년차 인사 담당자고요. 주로 몇십 명 단위의 작은 조직이 큰 몇백 명 단위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인사팀에서 근무해왔던 사람입니다. 주로 인사기획이나 관리 운영 전반적으로 일을 해왔고요. 그중에서도 조직이 급격하게 커지면 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울 서초구 논현역 인근에 있는 한국 딥러닝이라는 AI 스타트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년 차 스타트업 인사 담당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많은 면접자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합격도 많이 처분을 내리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불합격 메일을 많이 드리면서 불합격하는 공통점들도 발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자들이 불합격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우선 경력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입에서 3년에서 5년 이하 주니어 분들은 주로 태도나 의지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6년 이상의 경력자 분들, 그 이상의 경력자 분들은 전문성과 일하는 방식이 면접을 보는 회사와 안 맞다고 판단되면 탈락되는 수순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주니어 이하 면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입분들은 인턴 면접 같은 경우죠.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서 압박감이나 이제 실패했다는 자질감에 그 자리에서 울기도 하시고 목소리도 많이 떠시고 시선도 부자연스럽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이제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겁을 먹지 마시고 계속 서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면접 자리에 자꾸 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 회사의 분위기도 파악하게 되고 면접 자리의 상황도 좀 이해하게 되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러면은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면 합격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가를 알아주는 회사가 언젠가는 만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희망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긴장을 안 하는 상태가 됐을 때는 의지와 태도 면에서 회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보여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자신감이 있어야지 믿음직해 보이니까 면접에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그럴 때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은 요즘은 다 검색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프로덕트로 주로 매출을 내는 곳인지 성장하고 있는 곳인지 찾아서 이해를 하셨어야 되고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해서 더 큰 성장을 하고 싶어 하는 회사인지도 조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한 포지션, 그러니까 직무 역할이 있을 텐데요. 그 역할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게 장단점인지 고충은 뭔지 이런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하고 싶다는 의지만 이제 어필하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일할지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원한 직무랑 그 역할이 회사의 비즈니스 성장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를 스스로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직무 관련한 경험은 안 해봤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 부분은 팁이 있습니다. 선배 경력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건데요. 요즘은 다양한 직무 종사자들이 모여있는 직장인 플랫폼, 커뮤니티 플랫폼이 많이 있거든요. 링크드인 들어보셨을 테고 커피챗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뭐 커리어리 그리고 이오, 리멤버, 블라인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 입장에서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많이 올려보시고 또 친절하게 답변을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된다면 댓글이나 메시지에 답변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한테 만나달라고 하시거나 통화를 할 수 있냐고 부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용기 있게 다가가야지 그만큼 얻어내기 때문에 꼭 그 방법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들급 이상인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 경험이 쌓였으니까 그만큼 이직할 때 장점이 생긴 거죠. 근데 반대로 그 경험이 쌓이면서 고착화된 어떤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사고방식, 그 행동을 옮기는 방식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경험이 면접을 보는 회사와 매칭이 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전문성이 쌓였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보니까 질문의 난이도가 더 올라갈 테고 디테일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해봤는지를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 건데요. 난이도가 높은 업무일수록 테스트를 본다던가 과제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회사는 더 어렵게 과정을 만들어요. 그래야지 이제 실력이 검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검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스킬셋은 다 익혀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테스트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태도인 측면일 텐데요. 성격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겠죠. 협력이 잘 될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서 우리 회사에 어떤 밸류를 줄 사람인지가 잘 상상이 되고, 그게 이제 만족스러운 답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좋겠다. 우리 팀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뭐 이성적인 매력이랑은 상관없이 편하게 만들면서 같이 일하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 사람과 일을 내고 업무 성과나 결과는 이런 걸 만들어내겠다 하는 걸 잘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사실은 경력직이 경력이 있으니까 더 장점이 있으면서도 이게 어필이 안 되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면접에 참여했을 때 면접자들은 어떠한 매너를 지켜야 하는지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내용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면접장에 맞는 매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매너는 일단 면접장에 들어간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교통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늦어지실 것 같으면 미리 10분 전 정도에는 전화나 문자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요즘은 뭐 수평 문화다, 그리고 자유로운 복장이다 해서 옷차림에 이렇다 할 제재가 없는 회사가 훨씬 많기는 해요. 근데 보수적인 회사, 그러니까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어야 된다 하는 그런 회사는 그 회사의 출근 복장 자체가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로 정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이제 파악을 해두신다고 하면은 그 옷차림에 맞춰서 입어주셔야 되고요. 그걸 매일 이제 출근할 때 입는다고 생각하고 그 회사의 분위기를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복장인 경우에는 단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튀거나 패셔너블 하거나 아니면 뭐 청결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어 보일 테지만 나머지는 크게 그렇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니까 옷차림 자체에 너무 시간 들여서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장소까지 안내를 받게 되면은 대기 장소에서 있을 때 미팅룸이죠. 그 미팅룸에서 면접관이 들어왔을 때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셨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인사를 이제 밝게 나누고 또 명함을 주면 받고 그 명함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본인 시선이 닿는 곳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이 자리에 앉으시면은 그 다음에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면접관분들이 자기소개를 요청한다거나 질의응답을 하게 되겠죠. 그때 면접관들이 이런저런 이제 설명을 하거나 질의를 할 때 말은 절대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되고요. 좀 답답하거나 지루한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답변을 들은 후에 이제 정리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대를 좀 깔본다던가 아니면 거만한 태도는 절대 비치시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항상 유지하셔야 된다는 건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진지하지만 또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장소에 가기 전에도 사실 제가 면접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면접 일정을 잡을 때 이메일이나 문자 통화로 인사 담당자나 담당자랑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일정을 픽스하게 되실 텐데, 그때 비즈니스 매너라는 걸 지키셔야 돼요. 그건 제가 지금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기본적인 사항은 나와 있거든요. 문자는 어떻게 보내는 게 좋다, 통화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문장으로 다 나옵니다. 이메일은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쓰라고까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지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아예 없어 보이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점수를 깎아먹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거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자들이 면접에서 꼭 감춰야 할 단점들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대화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면접의 구성이다 보니까 답변에서 의지나 태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부분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은 이제 경력자면 당연히 답변이 원활했어야 되는 거고요. 태도나 의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답변에서 뉘앙스나 스탠스가 이를 가려서 골라서 한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성과를 아주 잘 낼 수 있는 일만 맡고 싶어 한다는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은 성격적으로 민감하고 까다로워 보인다거나 이러면 이제 같이 일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그 부분도 피하셔야 되고, 또 자신감이 너무 과해서 거만해 보이면은 그것도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주니어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시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답들이 너무 교과서적이고 진심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 대답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답이니까 시험으로 치자면 동그라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면접에서는 합격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과 어떤 주관을 담아서 본인의 캐릭터를 어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교본처럼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한테 조언을 들은 거를 그냥 외워서 말한다는 느낌을 주시면은 면접 자체는 스킬적으로는 잘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른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는 어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캐릭터와 강점을 어떻게 어필해서 이야기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가장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스킬적으로 또 전문성적으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력을 괜찮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의욕이 없어 보이면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힘껏 끌어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뭐 1시간이나 30분 동안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열정을 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